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 3페이지에 첫 번째 의문은 이거 있어. 다항식, 단항식. 자, 개념 1입니다. 자, 또 아무데나 필기하세요. 여기 있는 곳에다가. 자, 첫 번째 1번. 다항식이라고 써있고. 자, 또 동그라미 1번. 단항식 이렇게 써있어. 자, 한번 같이 여러분들 소리 내서 읽어볼 거야. 단항식 시작. 왜 다시 우리 좀 합심을 한번 해보자. 시작. 수또는 변수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자, 여기서 밑줄 쳐. 하나의 항. 단항식은 하나의 항인데 3쪽이야. 이 하나의 항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져 있냐면 곱하기로만, 곱셈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하기나 빼기가 붙으면 단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으로 바뀌어. 자, 단항식의 예를 보면 x제곱 같은 거 2차 단항식이라고 그래. 3x 같은 거 1차 항이라고 부르고 단항식이야. 자, 특히 여기 뒤에 얘는 3이라는 숫자와 변수 x가 곱해져 있어. 이렇게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무슨 식이 된다? 단항식. 근데 이 단항식들이 더하기나 빼기로 쭉 연결되면 우리 뭐라고 부른다? 단항식들이 더하기나 빼기로 쭉 연결돼. 다항식. 그렇지, 다항식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두 번째 다항식이 있잖아. 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 공부의 첫 번째야. 첫 걸음. 왜 안 씁니까? 쓰고 있어? 왜 안 쓰고 있어? 자, 다항식. 단항식들의라고 쓸게. 여기서 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합은 덧셈과 뺄셈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야. 뺄셈도 일종의 합입니다. 왼쪽으로 빼는 거, 왼쪽으로 더하는 걸 우리는 뺄셈이라고 약속을 했거든. 자, 다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긴 식. 자, 또 이그젬플 여기 있는 거 x제곱 만약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4 같은 거. 자, 미리 얘기하지만 얘는 2차항 보이지? 1차항 보이지? 마이너스 4를 뭐라고 불러? 상수항. 그렇지. 이 단항식들이 더하기나 빼기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를 다항식이라고 하고 최고 차수가 몇 차가 되는 거야? 2차. 그렇지. 그러면 이게 바로 다항식의 차수야. 그래서 얘는 2차 다항식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 다항이라는 거는 생략해서 얘기해도 돼. 그냥 2차식. 근데 2차식이라고 하면 2차 다항식입니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은 선생님이 그냥 읽고 넘어갈게. 자, 동그라미 3번은 항이야, 항. 다항식을 이루는 각각의 단항식을 더 짧게 항이라고 불러. 자, 단항식을 다른 말로 항이라고 불러도 되는구나 라고 기억,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도 필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테스트 결과 자주 오랫동안 나쁘면 책상 빼줄 거야. 고등부 공부는 고등부답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 첫해 세이가 다가왔어. 자, 상수항입니다. 특정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항. 자, 특정한 변수,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라고 했는데 이런 항들이죠, 이런 항들. 자, 문자, 즉 변수가 곱해져 있지 않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 얘를 뭐라고 부른다? 상수항. 근데 상수항을 차수로 얘기하면 영차항이라고도 불러. 고등학교 용어는 아니지만 수학적 용어는 맞습니다. 상수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영차항. 상수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영차항. 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개수라고 써있네. 자, 이 개수 선생님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그렇지. 선생님 말이 없으면 무조건 쓰는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이건 안 써도 된다라고. 그때는 안 써도 되고. 자, 개수 한번 읽어볼게. 다항식의 각각의 항에서 특정한 변수, 자, 변수에 밑줄 치고 가로 열고 밑에다가 문자라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특정한 변수 아래에다가 문자. 자, 이 개수의 뜻은 변수에 곱해진 자 숫자, 아이고 순자라고 쓰려고 했네. 숫자. 근데 이 숫자라는 개념은 진짜 여기 마이너스 4처럼 숫자도 있고 숫자가 아니지만 문자로 되어 있지만 숫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이그젬플 볼게. 가장 자주 봤던 중3 때부터 이런 식이 있어. 이건 몇 차식일까? 이건 몇 차식일까? 여기서 이제 중학교 수학과 내 누구누구 안 하니? 호. 여기 호 시연이 호는 또 왜 안 하니? 그냥 오늘 안 가봤어요. 호는? 그럼 시연이는 아직도 학교 안 오니? 시연이 독감이. 응, 그러니까. 알겠어. 아, 시험에 독감 걸렸어? 아이고. 자, 이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방금 여러분들이 2차식이요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갈리는 거야. 자, 이 A라는 얘가 무엇일까? 정체가. 이건 지금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읽을 거야. 그러면 여기 X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변수가 X야. 그런데 이 A는 이 X 앞에 곱해진 다른 문자잖아. 그런데 변수는 어떤 문자? X라는 문자. 그러면 다른 문자들은 다 무슨 취급? 숫자 취급. 즉 A, B, C 모두 숫자 취급을 나가는 거야. 왜? 얘는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변수가 어떤 문자야? X야, X. 그러면 이 변수 X 말고 다른 문자들은 다 무슨 취급받는다? 숫자 취급받는다. 다시 한번. 얘는 몇 차식일까라고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2차식이요라고 했는데 지금 X제곱이라는 이 X제곱 앞에 곱해진 게 A라는 문자. 근데 이 문자는 숫자 취급당해. 얘가 바로 뭐가 돼? 개수야, 개수. 변수에 곱해진 숫자 취급당하는 것. 개수. 그런데 여기 보면 2차 항 개수 A입니다 라고까지는 읽을 수 있는데 이 2차 항계수 A가 0이 될지 아닐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얘를 2차 식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간단한 조건에 의해서 식의 차수도 바뀌고 문제의 포인트가 바뀌어.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뭉뚱그려서 기억하는 학생은 시험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럼 시험을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디테일하게. 완벽함은 꼼꼼함과 디테일에 있어. 괜찮네. 그 정도는 괜찮네. 눈치 안 봐도 돼. 자,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소리 내는 거. 이것만 주의하면 돼. 음료수 마셔도 돼. 근데 수업 시간에 뚜껑 따는 건 예의가 아니야. 미리 따놓고 거기다가 뚜껑 있는 음료수가 되겠지. 그냥 캔 같은 거 하면 흘리면 또 난리가 없어. 또 수업에 지장을 줍니다. 자, 다시 2차 항계수는 A입니다 라고 읽을 수는 있는데 이 A가 0이 될지 아닐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래서 얘를 2차식입니다 라고 확정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조는 것도 손해일 수 있어. 죄는 아니고 선생님 깨워주겠지만 너무 자주 수업 시간을 든다고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수업 시간 때만 뇌가 나 졸려 스위치를 켜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자꾸 생각하면은 그것도 습관도 바뀌어. 자, 여기 1차 항계수는 얼마야? 1차 항계수 얼마? B. 근데 이 B도 0이 될지 아닐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럼 얘를 1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A가 0이 아닙니다 라고 2차 항계수 A가 0이 아닙니다 라고 조건이 있다면 그때서야 얘는 2차식입니다. B가 0이든 아니든 2차 항은 살아있을 테니까 개수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우리 이 개수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런 숨은 뜻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이제 3번 보면 차수가 있어. 차수는 이미 여기서 했어. 그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가 다항식의 차수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동그라미 1번 항의 차수,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고 했는데, 자, 세 번째 우리 차수에 대해서 봅시다. 1번 항의 차수야. 자, 씁시다.
항의 차수인데 얘는 바로 이그젠플로 한번 봐볼게. x 5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3 정도 있다고 치자. 얘는 몇 차 다항식? 2차 다항식이야. 자, 그런데 이 차수라는 건 다른 말로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지수다라고 생각해도 돼. 작은 숫자 있잖아, 위에. 어떤 변수 위에 있는 작은 숫자. 얘를 지수라고 하는데 x 5제곱의 뜻은 뭡니까? X를 탔어. 그렇지. 그렇게 아주 상식대로 기억하면 돼. x가 5번 곱해졌습니다 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작은 숫자로 표시합시다 라고 수학자들끼리 옛날에 합의를 봤거든. 그래서 얘는 5차항. 자, 여기 몇 차항? 3차. 얘는 몇 차항? 상수항. 상수항 또는 0차항. 상수항 또는 0차항.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상수항이라고 많이들 표현해. 그 대신 0차항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식의 차수는 몇 차식이라고? 5차식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5번째. 네 번째가 있네. 네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자. 특히 지금 졸고 있는 사람. 동료. 잘했어. 자꾸 졸리면 본인 스스로 자꾸 움직여서 뇌에다가 산소를 막 보내야 돼. 그래야지 잠이 깹니다. 동요항은 뭐야? 뭐라고 써 있어? 자, 문자의 종류와 자, 변수와 차수가 같은 항. 변수, 우리 일반적으로 문자라고 부르지. 변수와 차수가 같은 항들. 얘를 우리는 동류항. 종류가 같은 항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을 전개했을 때, 자, 요거 한번 이제 불보자. x 빼기 2와 x 플러스 3을 전개해 볼게. 얘는 중3 내용이지. 자, 하나씩 x제곱 나오겠네. 이렇게. 또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 플러스 3x 나오고, 이렇게 전개되면 마이너스 2x 나오고, 이렇게 전개되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자, 이게 쭉 나열 전개한 거야. 자, 근데 여기도 1차항 보이고 여기도 x에 대한 1차항 보이지? 이 두 개가 동류항이 되고, 우리 저번에 첫 번째 테스트 볼 때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그냥 써놓고 선생님 이건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 질문 아주 훌륭해. 조금이라도 궁금하면 질문을 하시고 정확한 개념과 방법을 기억하려고 복습합니다. 자, 그걸 관리해주고 행동으로 바꿔주는 게 선생님 수업이고,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알아서 빠져주셔요. 안 그러면 선생님이 뜨끈해서 하면 좀 민망하잖아. 선생님은 단 한 명이라도 공부할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해. 공부 안 하면서 옆에 친구 방해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거야. 그게 나쁜 거지. 빵점 맞는 게 뭐가 나쁘고. 빵점은 공부하면 올라가야 돼. 자, 동류항 정리라는 건 간단한 계산이지. 자, 여기 x제곱 그대로 쓰고 이 두 개의 동류항 계산하면 얼마가 돼? X. 그런데 조금 플러스 X. 그렇지. 플러스 x라고 꼭 부호까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것임이 없어. 그래서 아주 따뜻한 마음이야. 옆에 친구 깨워주기도 하는 거지. 근데 자기 집중해. 공부할 때만큼은 옆에 친구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집중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는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요거 두 개 동류항 정리도 자, 분배 법칙에 의해서 간 거야. 자, 여기 플러스 3x 마이너스 2x를 묶을 거야, x로. 지금도 약간의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3. 얘가 나오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전개하면 요 모양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3 빼기 2니까 얼마가 돼? 1. 자, 1 곱하기 x는 그냥 뭐라고 써? x. 선생님 저거 너무 쉬워요. 알아요. 까불지 말고 또 써. 그래야지 실수를 줄이지. 너무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나가. 괜찮아. 그런 사람은 나중에 뭘 해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보는 경험도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진짜 하기 싫으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본인이 선택하면 돼. 이 길을 갈지 안 갈지. 그 선택이 너무 나쁜가. 근데 선생님은
수업 방해하는 친구가 싫다고. 그건 나쁜 거니까. 옆에 친구 공부 열심히 하려는데 괜히 우리 같이 공부 안 하자라고 꼬시면 야 그거야말로 나쁜 거지. 본인 공부 안 하는 거야 뭐가 나빠. 자 이제 다항식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어. 자 내림차순은 자 치자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 자 오름차순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로 정리하는 방법. 자, 다항식 정리는 두 가지가 있다. 내림차순 정리하고 오름차순 정리. 자, 이거 중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들어왔던 거야. 그런데 아직도 저 용어의, 수학적 용어의 뜻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전국에서. 많이 듣긴 했는데 본인 게 아직 아닌 거야. 자기 머릿속에 없으니까. 자, 내림차순은 뭐라고 했지? 차수가 높은 방향에서 낮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5차항,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런 방법으로. 그럼 오름차수는 차수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쪽으로 정리하는 걸 우리는 오름차순 정리. 근데 대부분 거의 90% 특별하게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세요라는 말이 없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깔끔하다고 수학자들이 느꼈나 봐요. 자, 그 설명 선생님이 쭉 설명한 내용 똑같으니까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또 금방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 졸음 잘 참고 있어. 자, 1번 문제 다시 볼 때 x제곱 y제곱. 자, 또 풀이합시다.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4y제곱. 자, 부호까지도 자꾸 같이 말하는 습관 들이세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y 플러스 7. 자, 여기 지금 변수의 종류, 문자의 종류는 두 가지야. x라는 문자 아니면 y라는 문자. 그런데 두 개의 문자 중 어떤 게 변수일지는 아직 몰라. 그래서 1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세요라고. 문자는 두 가지 종류, x, y. 근데 1번 문제를 딱 보니까 x에 대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아, 이제 이 x가 문자를 넘어서서 변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x가 변수니까 나머지 문자 y는 무슨 취급? 숫자 취급, 상수 취급을 당하는 거야. 숫자라는 말이나 상수라는 말이나 그냥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상수의 역할, 숫자의 역할을 한다. 진짜 숫자는 진짜 숫자고. 자, x가 변수니까 다른 문자 y는 숫자 취급.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x를 기준으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쪽으로 갑니다. 쭉 훑어보니까 여기 x의 2차항이 보여. 자, 다시 한번. 지금 x라는 게 변수니까 x제곱 y제곱에서 y제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상수. 특히 더 구체적으로. 그렇지. 2차항 계수. x에 대한 2차항 계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아까 우리 계수의 뜻을 아직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안 담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계수라는 건 숫자 맞아. 그런데 변수에 곱해진 숫자를 우리는 계수라고 해요. 여기 지금 변수가 x야. 더군다나 x에 관한 2차항 보이지? 그럼 여기 y제곱이 곱해져 있잖아. x제곱에. 그럼 이 y제곱을 2차항의 계수라고 부르는 게 깔끔하게 정리된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 4분의 1을 답으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뭐로 써야 돼? 이게 법칙이잖아. 마찬가지야. 상수 맞습니다. 숫자의 역할 맞는데 더 정확한 표현이 남아있었어. 뭐라고? 2차항 x제곱의 계수라는 표현. 그럼 거기까지 얘기를 해줘야지만 딱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내림차순 정리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x제곱 보이지? 여기도 x제곱 보이네. x가 변수면 얘 두 개는 다 x에 대한 2차항이야. 동류항 정리하는 거야. 자, 동류항 정리 어떻게 할까? 가로 묶고 x제곱 이렇게 써줘. 자, 앞에 게 나오려면 뭐가? y제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게 나오려면 플러스 2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x제곱항. x에 대한 2차항을 동류항 정리한 거야. 자, 여기 x 1차항 보이네.
여기도 x 1차항 보이네. 얘도 동류항 정리합니다. 플러스 가로 x. 자, 3xy가 전개돼서 나오려면 3y가 써주면 되지. 자, 여기 마이너스 5x가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나머지 것들을 살펴봤더니 자, x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이 동그라미 친 얘들이 다 상수항의 역할을 하는 거야. 4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7이 x가 변수일 때 상수항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y제곱 플러스 1을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부른다? y제곱 플러스 1을 가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이 모습을 보면 이런 게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와주면 공부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야. 어렵지 않아. 자, x제곱의 그렇지. x제곱의 개수가 y제곱 플러스 2야. 자, 3y 마이너스 5는 그럼 뭐라고 불러? x의 개수. 다른 말로 x 1차항 개수.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근데 다시 가장 상식적인 말. 수업만 1000번, 만번 아니야. 1000번, 만번 들으면 사실 기억은 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 아니면 개념들 우리가 학교 시험 보기 전까지 굉장히 앞에서 많이 얘기해. 그런데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럴까? 게을러서. 자기가 한두 번만 써보면 그게 딱 완벽하게 들어가는데 그 행동조차도 안 하는 거야. 선생님은 여러분들 딱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이제 몇 주 동안 지켜보면서 이 탑에도 희망을 갖고 있어. 지금 당장의 실력들은 다 천차만별이야. 누군 조금 낮고 누군 조금 떨어지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 고등학교 때는. 지금 오늘이 우리 1일인 거야 그냥. 만약에 오늘 집에 가서 저 동영상 참고해 가면서 복습을 할 수 있다면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오늘만큼은 전교 1등 되는 거야. 그게 쌓이면 돼. 정말이야. 선생님은 공부 갖고 여러분들 듣기적으로 하고 꼬시거나 현혹하지 않아. 그래서 가끔 한 몇 개월씩 지나면은 어떤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설득해서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너는 공부의 길은 아닌 것 같다. 딴 길 부모님하고 한번 찾아볼래? 라고 권유할 때 있어. 행동이 안 바뀌면 어쩔 수 없어. 자, 이제 2번을 한번 볼게.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대학 가고 싶어 하거든. 그럼 공부하면 되지. 그럼 대학 가는데. 자, 2번 봅니다. x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야. 그러면 얘는 1번을 거꾸로 쓰면 돼. 상수항부터 씁니다. 4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7. 그 다음에 1차항 씁니다. 3y 빼기 5x.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항 씁니다. y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그리고 어떤 친구가 제일 빨리 수학 실력과 점수가 확 올라가느냐? 알아서 쓰는 친구. 그럼 진짜 빨라져. 모르면 내가 모르는구나. 질문도 해야지. 또 써봐야지.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100점의 가능성은 누구나 갖고 있어.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갈수록 점점 멀어지지. 왜? 진도라는 게 나가잖아. 수학은. 국어나 영어는 진도가 없어서 되게 편하게 생각해. 점수는 낮더래. 근데 수학은 진도가 있어. 이 다항식을 해야지 곱셈 공식을 하고, 곱셈 공식을 해야지 인수분해 공식 나가고, 그래야지 복소수도 알고, 2차 방정식 중3 때보다 더 조금 더 깊게 있게 배우고, 이런 것들을 쭉 할 수 있는 게 수학 공부거든요. 자,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자, 이제 y 제곱함을 찾아봤더니 여기 이제 여기 다른 색깔로 한번 볼게. 자, 그래도 오늘은 저번 마지막 수업보다 작년 우리 1년 만에 만났잖아. 작년 마지막 수업보다 조는 사람이 덜해. 근데 꼭 조는 사람만 준다. 이상하잖아. 다들 피곤한데. 이상해. 그 습관이야 그냥. 수업만 되면 머릿속이 뇌가 딱 스위치가 켜지는 거야. 난 지금부터 졸립다 막 이러고. 습관이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 그냥. 나 지금 안 졸릴 수 있어. 움직여야지. 이러면 고쳐져. 자, 여기 지금 y 2차는 보여? 쭉 봤더니 여기도 y 2차는 보여. 자, 빨간색으로 써볼게. 동량 정리까지 해서. 자, x제곱
플러스 4의 괄호 y제곱. 이게 y에 대한 2차. 자, y 1차항 볼까? 여기 y 1차항 보이네. 여기도 y 1차항 보이네. 플러스 괄호 3x 빼기 6의 y. 자, 이제 y가 곱해지지 않은 것들이 뭐야? 저기 앞에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7이 딱 보이네.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x제곱 플러스 4. 얘가 뭐야? 정체가 뭐야? 얘 정체가 뭐야? 얘 정체가. 그렇지, 그렇지. 자, 잠도 깰 겸 중국 잘 얘기했어. 잘하면은 칭찬해 줄게. 그럼 저기 들어가 되잖아. 이름만이라도. 뭔가 좀 미흡하면 그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지. 자, 얘가 뭐라고? 다시 잠도 깰 겸. 잠시만. 지금 누군가가 중얼중얼거렸는데 졸음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 아이고. 자, 여기 뭐라고? y 제곱이겠지. 자, 얘는 뭐라고? y 제곱. 이 밑줄 전체가 뭐라고? 상수항. 자, 가로 4번은 y에 대한 오름차순이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얘 순서들을 싹 바꿔서 쓰면 끝. 자, y에 대한 오름차순. 자, 그러면 y에 대한 상수항부터 그 다음에 y에 관한 1차항, y에 관한 2차항. 그럼 이제 우리 다항식 정리하는 게 깔끔하게 끝난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그리고 선생님 말 잘 따라 행동하는 친구는 반드시 내년 첫 시험 1등급 나온다는 걸 보장할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부터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갈 겁니다. 대신 난이도 높은 문제 잘 풀고 싶으면 지금 이 개념이 아주 단단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개념 2야. 자, 1번. 자, 뭐라고 했냐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아주 초등적인 말을 거기 보기 1번에 하고 있어. 보기 1번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가로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면 괄호 안에 부호를 그대로 계산한다. 이런 거지. 자, 괄호 앞에 플러스야. 그럼 얘 괄호를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는 뜻이야. 괄호 앞이 두 번째 마이너스이면, 자, 괄호 앞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괄호 안에 부호를 바꾸면서 괄호를 풀어낸다. 그런데 자,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설명만 들으세요. 얘는 다른 말로 마이너스 1 곱하기 b 빼기 c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1이 전개됩니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b. 이렇게 전개되면 플러스 c가 되지. 자, 가로 앞에 마이너스라는 건 괄호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는 뜻하고 똑같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져서 플러스 c. 이렇게 괄호를 정리한다. 이런 말이야. 세 번째는 그냥 읽고 끝내면 되겠네. 나머지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자, 이제 가로 2번. 자,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자, 우리 어떤 두 다항식 A 더하기 B. 자, A 더하기 B. 얘나 B 더하기 A. 만약에 다른 과목에서도 안 배워주면 심각하게 고민해. 나 전기세 내고 있구나. 저 강사분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진짜요? 귀찮아서 안 깨우는 거야? 별거 없어. 왜 자꾸 깨우면 나가잖아. 요즘 애들. 선생님은 상관없다. 나는 띄워줄 의무가 있어. 왜? 아빠잖아.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그렇게 계속 졸고 앉아있는데 앞에 선생이라는 사람이 안 깨워주면 우와 내가 알게 되면 되게 열받거든. 선생님은 화가 나죠. 자, A식과 B식을 더한 것과 B식과 A식을 더한 건 같습니다. 얘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지? 교환법. 그렇지. 그런데 아주 잘했어.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야. 교환법칙은 덧셈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곱셈에도 있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 자, 우변에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 자, 앞에 두 개 먼저 계산.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거니까. 자, 우변은 뒤에 두 개 먼저 계산. 이래도 전체적으로 좌변과 우변은 같다. 자, 얘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덧셈에 대한 무슨 법칙? 결합. 그렇지.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럼 여기서 약간의 요령. 교환 법칙은 두 개를 가지고 더하는 것. 그 대신 자리 바꿔도 된다. 결합 법칙은 세 개를 가지고 뭔가 얘기하는데 괄호가 어디 쳐 있든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다. 자, 넘겨봅시다. 우리 처음 만나서 하나하나 좀 더 나갈 때보다 지금 속도가 이게 정상인 거야. 그래도 오늘 새해 첫날이라 정상 속도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있는 거고, 다음 것부터는 이제 정상 속도로 갈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같은 문제 간단한 문제지만 아차하면 계산 틀릴 수 있잖아.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계산할 때는 집중하려고 애써야 돼. 그게 습관 들어야 돼. x제곱, 만약에 졸린 사람은 기지개도 쫙 한번 펴보고 스스로 b x제곱 빼기 xy, 자 c라는 방식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7y 제곱. 우리 어떤 걸 구하라고 했냐면 a 빼기, 자 중괄호 쫙 돼 있어 b 플러스 c 빼기 2 소괄호 돼 있어. 자 얘를 계산하래. 자 처음부터 a, b, c 자리에 식을 먼저 대입하면 너무 번잡해져요.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할 거야. 자 a 빼기 b 플러스 c까지 그대로 써주고, 얘를 이렇게 이항시킵시다. 이항이 아니라 미안,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2c. 오늘 삥삥이 중에 한 사람이 저번 시간까지는 많이 졸았는데 오늘은 거의 안 졸고 있네. 자 이렇게 놓고 괄호 안부터 정리 빼기, 자 이번엔 이렇게 소괄호로 바꿔도 되겠네. b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c하고 마이너스 2c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a. 자 한 번 더 정리. a, 자 이제 가로 풉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2a. 이제 동류항 정리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3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합니다. 3 곱하기 a라는 방식 x제곱 빼기 xy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괄호. 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반드시 괄호 써야 돼. 자 b 자리에 x제곱 빼기 xy, 자 플러스 c야. 자 플러스 괄호 앞이 만약에 플러스면은 괄호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 c가 마이너스 4x제곱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 써줘야 돼. 이때는 이상하잖아. 만약에 가로 안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기호는 없어. 자 그래서 지금은 가로 꼭 써주고 이렇게 정리. 자 이제 동류항 정리 들어가기 위해서 전개합니다. 3x제곱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는 거는 다음 x제곱을 한번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 자 뒤에서 x제곱은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4x제곱이라고. 자 가로 앞이 플러스면은 부호 그대로 쓴다. 자 이제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xy가 되고, 자 이제 x 곱하기 y양을 볼 거야.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xy. 자 뒤에 여기도
가로 앞이 플러스네. 그럼 요 부호 그대로 플러스 2xy. 자 이제 y 제곱한 갑니다. 이렇게 전개. 마이너스 6y 제곱. 자 가운데에는 y 제곱함이 없어. 자 마지막에 뭐가 남아? 플러스 7y 제곱. 자 기지개를 펴고. 자 이제 쉬는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자 여기 동의원 정리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x 제곱. 그렇지. 얘도 동의원 정리해야 돼. 그럼 얼마가 돼? 0. 그렇지. 개수들만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하면 0이야. 지금 0 곱하기 x y가 되니까 0이 돼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뭐가 돼? 플러스 y 제곱. 그렇지. 이런 간단한 계산 자꾸 연습해야지 손에 익어. 자 다음 페이지. 자 3번입니다. 자 3번도 2번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 A당식 B당식 자 그런데 우리는 이번엔 4A 플러스 3X X 플러스 2B 여기서 다항식 X를 구해줍시다. 자 먼저 요 식부터 정리 들어갈 거야. 4A 플러스 3X는 X 플러스 2B에서 자 여기 X 이렇게 이항시키고 플러스 4A 이항시키는 거야. 그러면 3X 빼기 X가 되고 플러스 4A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자 정리한 정리 2X 되고 자 한 번 더 써주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자 이제 다시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 A당식이 X제곱 마이너스 3 XY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자 B자리에 3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6Y 제곱. 이때는 가로 안 써도 돼. 왜? 여기 보면 플러스 B호가 있어. 그런데 B의 첫 번째 항도 플러스 3이야. 그땐 가로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잘 구분하고 싶어요 하면 가로 써도 돼요. 자 계속 이어가면 자 여기 좀 빨리 가볼게요. 집중하자. 마이너스 2x제곱 있지? 여기 플러스 3x제곱 있지? 그럼 뭐가 돼? X제곱. x제곱 동량 계산까지 한꺼번에 하고 그냥 소리야. 이렇게 되면 6xy 있지? 자신 없으면 이렇게 끄적이는 게 좋아. 어딘가에. 자 여기 뭐가 있어? 마이너스 4xy가 있어. 그럼 플러스 2xy.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y제곱 여기 플러스 6y제곱 계산하니까 플러스 2y제곱 끝. 자 다음 페이지. 자 다항식의 곱편에서 이제 지구같이 들어갑니다. 자 한손 돌리고 기지개 쭉 펴고 친구가 기지개 잘 폈네. 자꾸 움직여. 자 개념 3. 오늘 하루가 쌓이면 여러분들 첫 시험에 굉장히 기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오늘 하루 버리면 그 가능성이 뚝뚝뚝뚝 내려가. 자, 첫 번째 지구법칙에서 우리 A, B는 무슨 수라고 써 있어? 실수. 이런 조건들 잘 같이 기억해야 돼. N과 N은 무슨 수라고 써 있어? 자연수. 이 내용이 내년 이맘때에 배워야 될 대수라는 과목에서 또 나와. 근데 저게 이제 좀 더 확장이 돼. 지금 여러분들 1년 선배가 이거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지수법칙 머릿속에 쫙 한번 그리지 말고 직접 씁니다.
AD. 자, 우리는 여기 여기요. B가 아니라 A입니다. 요 큰 숫자를 밑이라고 부르고 작은 숫자를 지수라고 부른다 했어.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말 아까 배웠는데 뭐였지? 차수. 그렇지. 이렇게 기억하면 한 단계가 끝난 거야. 지수하고 차수는 비슷한 말이구나. A를 몇 번 곱했다는 소리야? N. 그렇지. 아까 차수에서도 X 5항 같은 거, 5차항 같은 거는 X를 5번 곱했다. 마찬가지거든. 얘는 A를 몇 번 곱한 거야? N. 그러면 총 몇 번 곱할 거야? A를 n번 더하기 n번만큼 곱해지겠지. 간단하게 A 제곱 곱하기 안 써도 돼. A 세제곱은 A 2번 곱하고 A 3번 곱한 걸 또 곱해. 그럼 A 몇 번 곱해지는 거야? 5번. 그걸 공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많은 공식들은 해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런 방법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해요. 해봤더니 이런 결과야 라는 게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돼. 그런 걸 우리는 공식, 이론, 체계를 만든 거지. 자, 두 번째, 지금 어떤 친구가 진짜 불굴의 의지로 잠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 아주 기특하고 예뻐. 그런 게 멋있는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계속 마지막까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 사람은 언제나 변해. 선생님은 이 말,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안 변한다 또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이런 속담들이 있긴 있는데 그 말 별로 안 믿고. 선생님 개인 생각이야 이건. 사람은 변해. 어떤 계기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지. 자, A를 n번 곱한 거를 다시 또 n번 곱했어. 그러면 얘는 A n번 곱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자, 세 번째. AB의 전체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자, 네 번째가 이제 가장 포인트야. 나눗셈 지수법칙.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얘를 세 가지로 나눠. n이 n보다 클 때, n과 n이 같을 때, n보다 n이 더 클 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배웠던 지수법칙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자, 앞의 지수를 n, 뒤의 지수를 n이라고 부르고 앞의 지수가 뒤의 지수보다 커. 그러면 무조건 앞의 지수 빼기 뒤의 지수 해주는 거. 자, n과 n이 같다라는 건 똑같은 숫자를 나눈다는 거니까 뭐가 돼? 1. 자, 이번엔 뒤의 지수 n이 더 커. 그러면 분자는 1이고 분모에서 큰 지수 빼기 작은 지수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나눗셈에 관한 지수 법칙을 mn 크기에 관계없이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인데 미리 외워서 사용하면 근데 얘도 외워야 되고 외워야 돼. 공식 개념 외우는 거야.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선생님 앞에서 공식 개념을 이해해서란 표현하지 마. 이렇게 쓰고 내가 얘기하고 문제에 적용할 만큼 기억을 해야지 그게 이해니까. 그 상태가 아니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남아야 돼.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시험 치르는 학생들이야. 그 현실을 망각하면 안 돼. 연구는 대학교 수학과 가서 하시든가. 그럼 좋잖아. 자, mn 크기에 관계없이 a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n-n제곱꼴이 돼. 비법이야. 이러면 시간 단축 엄청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때 만약에 a의 0제곱이 나온다. a의 0제곱이라는 건 n과 n이 같으면 0이 될 거 아니야. 빼서. 그럼 얘는 얼마다? 1. 그렇지. 기억한 사람이 장땡인 거야. 자,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표현됐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 아닙니다. A분의 A. 아닙니다. 천천히. A N분의 A. 아, 뭔 소린지 알아듣겠어. 근데 그 표현이 잘못됐어. 그 지금 사람도 현지도 뭔지 알아. 맞아. 맞는데 표현이 잘못됐어. A n제곱분의 1. A의 n제곱분의 1. 자, 이그젠플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뭐가 돼? A의 앞에 지수 빼기 뒤에 지수야 무조건. 그럼 A의 세제곱이야. 끝. 거꾸로 갑니다. A의 2제곱 집중. 이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거야. 자 이렇게 되면 A의 2 빼기 2제곱 되고 A의 0제곱 돼서 1. 차분히. 자 이제 완전 거꾸로 2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면 A의 2 마이너스 5제곱 해주고 A의 마이너스 3제곱. 네. 근데 얘가 어떻게 정리된다? A의 세제곱분의 1로 정리가 된다. 자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 내용. 네. 자 쉬는 시간 잘 참았어. 스타일. 지금 맞아요.